안녕. 이번에는 중복 조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중복 조합은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고, 한 번이라도 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단방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통해서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혹시 한 번이라도 예습을 해가지고 나는 중복조합을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설명한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확인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예가 있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ABC가 있어. 서로 다른 문자 3개의 ABC에 대해서 4개를 선택하는데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중복을 해서 선택을 하래. 자, 여기까지는 감이 오니?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중복을 허락한다는 소리는 A를 4개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4개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4개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잖아.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하지? 그렇지.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 3개가 더 필요할 거야. 그럼 총 몇 개에서, 그렇지, 총 6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4개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감이 오니? 감이 오지. 따라서 서로 다른 ABC에서 4개의 중복을 선택한다는 소리는 동그라미 3개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요. 몇 개에서, 6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냐면 4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지. 처음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요, 내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야.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잘 모르겠어. 내가 모든은 아니지. 거의 대부분의 교재를, 개념서하고 문제집을 살펴보고, 그 교과서를 다 살펴봤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참고로 이 저작권은 나한테 있어요. 잠시 후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화가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관련된 예제가 하나 더 있지. 마찬가지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중복조합에 대한 해설은 2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거야.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2개의 숫자 1, 2가 있어요. 2개의 숫자 1, 2가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4개를 뽑을 거야. 4개를 갖다 뭐 할 거냐면, 그렇지, 선택하는 문제야.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야. 1, 2가 있어. 그래. 그런데 내가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야 돼. 그럼 1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냐면 최대 3개가 더 있어야 되고, B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면 최대 3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3개를 더 추가할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 더 뽑아야 되니까 3개를 더 추가했어요.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렇지.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선생님. 아이고. 야, 그게 뭐야? 내가 배운 거랑 완전 다르잖아. 이거는 배운 친구들의 이야기고요. 지금 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해가 되니? 그렇지. 이해가 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듣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밑에 댓글에다가 반드시 너희들의 생각 중에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가지고 써놔. 그럼 내가 반드시 나중에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다 점검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과제야. 원래 수업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 찾아냈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야 라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겠구나 했는데, 학생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갖다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안 듣더라고.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잖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개념을 갖다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잘 못 풀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니야.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실제로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개념을 이해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개념을 이해를 한 겁니다. 실제로 너희들은 문제를 푸는 그냥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만을 갖다가 익힌 거에 불과하다고. 실제로 수학에서 어떠한 개념을 익힌다는 거는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공문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뭐가 내려오고 있냐면, 저작권 관련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나같이 힘이 없는 일개 교사는 그 저작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뭐지? 법적으로 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작권 겁니다, 나도. 그래서 이 방식 있잖아. 이 방식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 이 방식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 방식을 갖다 쓰지 마세요. 저작권 분명히 나한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학원, 타학교,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쓰지 마세요. 그건 좀 쪽팔린 일이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내 이야기 잠깐 하면은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있잖아. 이 교재는 저작권이 다 있을 겁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교학사 교과서를 베이스로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베이스로 했고요. 개념원리, 개념쌤, 정서, 그리고 현우진의 시발점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했다는 소리는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갖다 전제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참고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참고했으니까 혹시 그 관련된 교과서 뭐가 있다면 이거 우리 문제집 아니야? 참고만 했어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바뀌고요. 그리고 수학사랑 나무 위키도 참고를 했으니까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너그러기 이해를 해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니까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방금 떠든 내가 중복조합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찾아낸 게 아니지. 처음으로 완성시킨 거니까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개념 형성이 왜 어려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들을 수 있을 시간이 부족해. 왜냐하면 수업은 50분이고 50분 안에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개념 설명을 갖다가 내가 1시간 동안 떠들잖아. 그럼 너희들이 들을 가능성이 매우 없어.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개념 형성을 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문제를 갖다가 뒤있다 푸는 거지. 뒤있다 풀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정도만 익히는 거야. 그리고 슬슬 어렴풋이 내가 개념 형성이 되니까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언가를 헤아릴 때는 어떻게 헤아려야 되냐면 이렇게 헤아리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것 같아. 이쪽 계열은 대부분 다 연습이 아니고 해보고 틀리고 수정하고에 대한 반복입니다. 틀려보지 않으면 개념 형성이 되지 않아요. 문제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도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될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것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안 해요. 왜? 힘들거든. 왜 내 문제 풀 줄 아는데 그걸 해야 돼요? 문제만 풀 줄 아는 거지 개념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너희들은 뭐 하면 돼? 그렇지. 너희들은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돼. 1.5배속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왜냐? 내가 지금 다 해줄 거거든. 이거 누가 한 얘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해줄 테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만 들어도 개념 형성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특히 개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원고를 써요. 다른 건 원고를 쓰지 않아. 그래서 파란색 스머프 있잖아. 그건 다 순서를 정해서 원고를 쓴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 풀어준 거 있잖아. 그거 원고를 쓰지 않았어요. 그거 쓰는데 딱 그 시간 걸렸어. 딱 그 시간. 딱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설명해가지고 한 40분 하잖아. 그거는 처음에 1번부터 40분까지 그냥 쭉 그대로 한 큐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개념 설명할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나리오를 써.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개념 설명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 들어가는 화면이 그 시나리오를 쓴 장면이 될 거야. 오케이. 인지가 됐니? 인지가 됐지.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 중복 조합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합시다. 빨간색이네. 자, 중복 조합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합시다. 중복 조합이 있어요.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때는 중복 뭐도 있냐면 순열도 있다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중복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 이 중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렇다면 무엇으로 헤아릴 거냐면, 그렇지, 조합과 순열로 헤아리겠다는 뜻이야. 감이 오니? 자, 그렇다면 무엇을 없애는 게 관건이냐면 중복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중복 순열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갖다가 배웠냐면, 중복 순열에서 뭐를 배웠냐면 두 가지를 갖다가 배웠어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복 순열의 일부분이 되겠지. 그게 뭐야? 그렇지, 원순열. 원순열을 갖다가 중복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관건에서 배운 거고, 또 무엇을 갖다가 배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걸 갖다가 배웠다고. 너희들 그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과 통계에서 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갖다 배우는지 알겠니? 그렇지. 요것이 순열과 조합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이거 왜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몰라. 나는 진짜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교육과정 평가원 하여튼 참 못된 것 같아. 자, 어쨌든 순열과 조합만 배워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은 뭐냐? 여기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 있잖아.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겠지. 그러면 얘가 조금 더 확대된 중복 조합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조합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조금 전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이런 예가 있었어. 자, 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1과 2가 있고요.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여기서 3개를 선택을 할 거야. 3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1, 1이 되고, 1, 1, 2가 되고, 1, 2, 2가 되고, 2, 2, 2가 되겠지. 자, 요렇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자, 조금 더 해보면 어떠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규칙성은 다음 설명에서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이 나온다고. 이러한 과정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조합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했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달라야지만이 조합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지, 같은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갖다가 없애는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바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중복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거기에 있는 수학적인 마인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같은 것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습득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갖다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뺏어가. 나는 그게 싫더라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이렇게 하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너희들 그걸 맹목적으로 해야 돼. 한 가지만 질문할게. 그걸 왜 맹목적으로 해야 되니? 그래, 너희들이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사고의 확장이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수업 시간에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어려웠어. 왜냐고? 너희들은 그럴 만한 마음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적 여유를 어렸을 때부터 박탈당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나.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수학을 갖다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막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고.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상대평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남보다 잘해. 수학을 남보다 잘한, 내가 어디다 글에다 써놨지만 수학을 남보다 잘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수학은 그냥 너 스스로가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달성하고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달성하면서 거기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아. 자, 이것도 시나리오에 있는 거냐고? 있는 거야. 왜냐면 개념 설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 나 그거 풀 줄 아는데? 라고 하고 막 풀다가 나중에 질문한다고.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래, 너희들은 개념이 부족하게 공부를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한 거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게 요구한 사람들의 문제지. 나 또한 그렇고, 나 또한 그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자, 다시 돌아가서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렇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방법을 너희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요, 자기가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지. 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분명히 중복적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줬잖아. 이미 배운 친구들은요, 저게 뭔 소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 배운 친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 마인드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서로 다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서로 다름은 무엇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냐면, 그렇지. 이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갖다가 잘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없어? 그렇지. 순서가 없다고. 순서가 없으면은 잘 배열을 한 거야. 순서가 없다는 것은 얘를 잘 배열을 한 거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갖다 구성하게 되겠죠. 이제 질문이야. 1이 클까 2가 클까? 우린 약속이지. 2가 크다고 약속을 하고요. 배열을 할 때 작은 걸 앞으로 큰 걸 뒤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한다고. 어쨌든 그래야지 눈에 좋게 보이니까. 그래 살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아, 이놈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했더니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갖다가 구분해낸다면 잘 헤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어떠한 개념적인 어떠한 구분을 통해서 헤아림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고, 그 과정을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던져주면 당연히 너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지. 어떻게 하면 1과 2를 갖다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큰 틀에서는 무엇이냐면 숫자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게 핵심이겠지.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은 첫 번째는 구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서로 다르게. 내가 뽑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로 다르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자고? 그렇지. 서로 다르게 만들자.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거는 솔직히 궁금해. 내가 뭐 대학원을 간 사람도 아니고 궁금한 거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나. 솔직히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개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르쳤는지 난 잘 몰라. 근데 일본의 개념서를 보면은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난 솔직히.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겨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분선을 만들고 혹은 숫자를 갖다가 다르게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통해서 헤아림을 갖다가 유추해 보도록 하죠. 자, A, B, C 혹은 1, 2, 3 있어. 자,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4개를 뭐 할 거냐면 그렇지, 선택할 거야. 자, 뭐 예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느닷없이 4개를 선택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의 개념은 형성되지 않아.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다 해줄 거야. 그냥 봐. 1.5배속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문제를 충분히 풀 줄 알아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봐줘. 봐달라고. 봐줘. 그래야지 너희들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야. 뭐 중간에 필요하다면 과제가 나갈 수도, 안 보는 친구를 위해서 과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봐줘.
자, 그렇다면 ABC에서 ABC가 ABC로 하자. 그게 더 명확하니까 몇 개를 뽑을 거냐면 중복을 하락해서 한 개를 뽑을 거야. 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한 개를 뽑는다는 것은 중복을 한다는 소리야. 중복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한 개를 뽑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네요. 틀렸어. 자, 몇 개 중에서? 그렇지.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한 개를 뽑는다는 소리는 그렇지.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한 개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같잖아. 왜? 그렇지. 한 개를 뽑는다는 것은 중복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따라서 한 개를 뽑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 개를 뽑는 경우는 A가 나오는 경우, B가 나오는 경우, C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는 몇 가지를 뽑을 거냐면 두 가지를 뽑을 거야. 두 가지를 뽑을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AA 됐니? AB 됐니? AC 됐니? 그 다음에 BB 됐지. 그 다음에 BC 그리고 뭐야? CC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총 그렇지 6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무리가 없을 거야. 그게 무리가 없겠지. 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왔냐면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왔냐면 3가지가 나왔고요. 자, 2가지를 뽑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왔냐면요. 6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몇 개라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을 수가 있냐면 3개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 A, B, C.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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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C. 됐니? 자, 마찬가지로 A, A, B, B, A, B, C.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A, C, C. 자, 이렇게 있겠네. 자, 마찬가지로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렇지. B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해볼 거야. B, B, B. 그리고 뭐야? B, B, C.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렇지. B, C, C. 또 뭐가 있니? 그렇지. C, C, C. 이렇게 있다고. 총 몇 가지가 있냐면 계속해서 헤아려 보니까 총 몇 가지가 있냐면 그렇지 10가지가 있어. 자, 여기까지 됐니? 야, 지겨운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 원래 개념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은 되게 지겨운 거야. 너희들은 이러한 지겨움에 빠져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 내가 지겹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1시간 동안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 지겨워하면 안 되지. 1시간 동안 듣고 개념이 형성이 된다면 개념을 통해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러면 1시간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지 않니?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형성이 된다요. 오케이. 자, 힘든 거 분명히 알아. 근데 잘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4번째입니다. 자. 참고로 나는 이러한 수업을 수업 시간에 하고 싶었어. 근데 수업 시간에 이거 하잖아? 그러면 원성이 자자해. 근데 이거 인터넷이잖아. 난 인터넷이 좋은 게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댓글에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재의 댓글에 잘 적어주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댓글은 제발 욕 쓰지 말고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욕은 하지 마. 자,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쓰는 거야. 자, 혹시 해보고 싶은 학생은 해봐도 돼요. AA, AB, AA, AC.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AA, AA, BC. 그 다음에 AA, CC. 자, 잘 쫓아오고 있니? 그 다음에 A, B, B, B. 됐지? A, B, B, C. 또 뭐가 있을까? A. 힘들어, 이제. 나도 힘들어. A, B, C, C. 내가 수업을 하면 이걸 갖다가 5번에 들어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있잖아. 너희들한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인터넷이 의외로 편하기도 해요. 응? 나중에는 그냥 이거 틀어줄지도 모르겠네. 다른 애들은 안 틀어줄 거야. 공개도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닫아버릴 겁니다. A, C, C, C 이렇게 나오겠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B. 혼자서 쓰고 있으니까 헛소리만 하는구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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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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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B, B, C, C. 내가 이거 쓰는 동안 그 정도는 나도 쓸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번 해봐.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요, 15가지가 있겠지.
자, 너희들은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겠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야,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숙제! 자, 다섯 번째는요, 너희들이 직접 해봐. 자, 이거 수업 시간에 하면, 수업 시간에 스탑! 오, 왔어. 자, 스탑! 자, 착한 친구들, 스탑 했어요. 그리고 고! 숙제 했니? 했어? 안 했다고? 야,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야, 학교 돌아가면 오프라인으로 내가, 댓글란 확인한다고 했잖아. 숙제는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5번은 숙제가 아니야. 했니? 첫 번째 건 숙제야. 했니? 자,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 안 했냐? 나도 안 하거든. 이걸 왜 해? 제정신이면 이걸 안 한다고.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착실한 친구 있어요.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너무 착실해서 하는 친구.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게 바로 수학의 핵심입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하다가 지치면 머리를 쓰게 돼 있어. 우리는 그 머리 쓰는 단계에서 머리를 갖다 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을 살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렇지. 바로 뭐? 그렇지. 규칙성. 이 규칙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지. 수학적 사고가 일어나고요. 이 수학적 사고가 어떤 일이 변화하는 거야? 개념 원리가 아니라고 개념이 형성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됐지? 자, 그렇다면 살펴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갈게.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 나열은 의미가 없잖아. 그냥 나의 힘든 그냥 품팔이에 불과하다고. 품팔이에 불과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머리가 필요한 거야.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제일 처음에 A, B, C 세 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순열이야, 이거는 중복이야, 중복이 아니야. 그렇지. 한 개를 뽑았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뽑았다고 여기서부터는 중복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6개가 되는 과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잘 살펴봐봐. A, B, C가 어디에 있는 거니? A, B, C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어. 보이니? 여기 세 개가 탁 들어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것은 뭐가 있지? 그렇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두 개가 여기 있는 거. 보이니? 보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C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3, 2, 1을 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6개. 이렇게 나왔네. 이게 분명한 건 규칙성이라는 거. 그렇다면 3으로 갔어. 3. 3개를 뽑은 거야. 3이 아니고 3개를 뽑은 거야. 그렇다면 이 과정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반영이 돼야 돼요. 반영이 됐니? 맨 앞에 A가 쓰여져 있는 것만 빼버리면 얘를 빼버리면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맨 앞에 무엇을 갖다가 붙인 거에 불과해? 그렇지. A를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에 B가 C가 붙어 있는 거에서 또 뭘 붙이는 거야? 그렇지. B를 붙이는 단계가 등장을 하고요. 6개에서 그 전에 뭐가 되는 거야? 3개가 되고요. 또 뭐가 돼요? 그렇지. 한 개를 더하는 과정이 생겨가지고 총 몇 개가 된 거야? 10개가 된 거지. 차장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돼. 규칙성을 찾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가끔가다 물어봐. 저는 개념이 부족해요. 너희들이 개념이 부족한 게 지극히 당연하지. 왜? 너희들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갖다가 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무언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왜? 그렇게 했으니까. 개념 형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것도 해보고 틀려보고 저것도 해보고 틀려보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게 개념 형성인 거지. 그냥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려. 아니야. 그냥 문제를 모르는 거야.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너무 잔소리도 겁나게 많이 하고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꼰대가 되는 데 자신이 너무너무 슬퍼지기도 합니다만은 자 봅시다. 자, 네 번째도 그러면 같은 규칙성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살펴봅시다. 같은 규칙성이 보이니 했더니 마찬가지로 3번의 맨 앞에다가 10개에다가 A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10개가 보이나? 3번에 10개야. 10개.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지. A가 각각 이렇게 붙어 갔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0개 됐습니다. 그럼 3번의 시작이 B이고 C인 놈에 뭐가 붙은 거야? 그렇지. B이고 C인 놈에 뭐가 붙었어요? B가 붙은 거네. 됐니? 이게 10개고요. 이게 4개고요. 마지막에 C가 잔뜩 붙어 있는 거에 C가 붙어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추가돼서 총 몇 개가 될까요? 15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유추를 해 봅시다. 유추를 해 보자고. 무엇을 갖다 유추할 거냐면, 그렇지. 5번째를 갖다가 유추할 거야. A가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몇 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 개가 될까요? 그렇지. 15개. 이렇게 되겠네. 지금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그리고 B가 붙는 것은 몇 개가 될까요? 몇 개 돼? 몇 개! 그렇지. 찾았어. 그렇지. 5개. 됐니? 됐지. 됐어요. 그리고 C가 붙는 게 몇 개? 몇 개? 그렇지. 1개. 자, 이 과정이 이해가 된 친구는요, 전혀 수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친구야. 진짜로. 확신합니다. 전혀 없는 친구예요. 근데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답변입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한테 답변입니다. 이것이 수학적 어떠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나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문제 설명 쭉 했잖아. 쭉 했잖아. 그거는 원타임으로 원타임.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을 갖다 시나리오로 썼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개념을 갖다가 설명하는 건 내 입장에서는요. 그냥 심플하게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나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야.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할게. 자,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좀 지웁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규칙성이 있어. 여기서 그렇다면 어차피 순서가 없다라는 소리는 A가 사용되는 개수나 B가 사용되는 개수나 C가 사용되는 개수가 모두 어떻다는 소리야? 모두 같아야 되는 거지. 다 왜?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로 갑시다. A가 몇 번 사용됐을까? 한 번. B가 몇 번? 한 번. C가 몇 번? 한 번. 그러네. 그럼 두 번째는요. A가 몇 번 사용됐을까? 헤아려. A가 하나, 둘, 셋, 4번 사용됐네. 그럼 B가 몇 번 사용됐을까? 추측하는 거야. B가 몇 번 사용됐어? 4번. C가 몇 번 사용됐을까? 몇 번 사용됐어? 4번. 총 숫자가 몇 개 사용됐을까? 잘 모르겠지만 12개 사용됐다는 거지. 기본이 되는 건 뭐야? 그렇지. 4개가 사용됐다는 이야기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A가 몇 번 사용됐을까요? A가 10번. 확인했니? A가 10번. B는 몇 번 사용됐을까? B는 10번. C는 몇 번 사용됐을까? C는 10번 사용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총 문자가 몇 개 사용됐냐면 30개가 사용이 됐을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A가 몇 번 사용됐을까? A가 20번. 됐니? 헤아려. 그냥 헤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야, 뭐 빼먹은 거 있니? 자, 빼먹은 거 찾아보시고요. 찾아보고요. 하여튼 헤아려 보면 20번이 사용이 됐을 거야.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20번, 당연히 C가 20번 사용이 됐을 겁니다. 총 A, B, C가 몇 개가 사용됐냐면, 그렇지. 중복을 해가지고 60개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15개. 자, 그렇다면 내가 이거의 개수를 해냈을 때 몇 개가 나왔냐면 6개가 나왔어. 6개가 나왔어. 자, 이놈을 갖다가요. 무엇으로 나누면 6이 될까요? 몽땅 다 더한 걸 무엇으로 나누면, 그렇지. 2로 나누면 6이 돼. 그럼? 야, 왜 2로 나눠? 그냥 나눈 거야. 그냥 나눈 거야. 자,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개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누면 10이 되냐면 3으로 나누면 10이 돼.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나?
그냥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야. 들으면 돼. 그러면 뭐가 돼? 10이 돼. 자, 그렇다면 이놈은 무엇으로 나누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이놈은 무엇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지. 이놈은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4로 나눌 거야. 4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냐면 4로 나누면 그렇지. 15가 돼. 어디서 많이 본 건데 15. 어디서 많이 본 건데 10. 어디서 많이 본 건데 6.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설명하는 거야. 내가 개념 설명할 때는요,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주구장창 떠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A는 다섯 번째에서 총 몇 번이 사용이 됐을까요? 헤아리고 있니? 헤아리고 있다고? 어떻게 헤아리고 있니? 잘 헤아렸지? A는 몇 번 사용됐어요? A는 20. 됐니? 20. 더하기 몇 번? 더하기 15번. A는 총 몇 번 사용됐어요? 그렇지. 35번 사용이 됐습니다. 추측 가능해야 돼. 몇 번 사용됐다고? 35번이 사용이 됐어요. B는 몇 번 사용됐을까? 35번. C는 몇 번 사용됐을까? 35번. 그 문자는 총 몇 개 사용됐을까요? 이만큼 사용이 됐겠지. 걔가 몇 개인지는 잘 계산이 안 돼. 계산해보고 그 얘를 갖다가 나눌 거야. 무엇으로 나누고 싶어요? 무엇으로 나누고 싶다고? 그렇지. 유치해 본다면 규칙성 있잖아. 유치해 본다면 뭘로 나누고 싶어요? 5로 나누고 싶은 거야. 5로. 이게 안 써지네. 5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얼마 나올까? 그럼 얼마 나올까요? 20일 나오네. 됐습니까? 5일 때는 하기 싫어가지고 유치했다고. 유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네. 유치했더니 문제가 지금 규칙성을 갖다가 찾았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개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야. 이 개념 형성이 쉽다고 아마 너희들 중에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되게 어려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처음 듣는 친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니? 알겠지? 자,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 길어요. 원래 개념 형성은 어려운 거야. 파이팅 하시고 계속 갑니다. 고고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개념 형성을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순열이나 수열은 개념 형성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규칙성을 찾는 데가 그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다양한 관점에서 헤아림을 통해 가지고 숫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규칙성을 어떻게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단 말이야.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숫자만 떼어놓고 다시 한다면 6번 숫자만 떼어놓고 다시 해가지고 이번은 서로 다른 3개에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6개를 선택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갖다가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살펴보면은요 3이 있고 6이 있고 3에서 10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가 있었고 그 다음에 21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그 각 항 사이에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항 사이를 갖다가 뚜렷이 잘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각각을 갖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지. 첫 번째는 더하기 4를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그냥 더해보는 거지. 더하기 3을 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더하기 3을 한 상황이고 첫 번째는 더하기 3을 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4를 한 거고 세 번째는 5를 한 거고 네 번째를 6을 한 거면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을 하면 될까? 7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뭐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너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 사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학적 내용의 개념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 그래, 어떠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해가지고 형성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지. 현재 대부분의 친구들은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그래,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는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문제 푸는데 국한이 되니까,
어떠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자,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테니까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까?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 더 나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가능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일반화 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 여기서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r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과정도 위와 같은 수열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의 과정인 거야. 그런데 이 일반화의 과정은 너희들은 해 안 해? 그렇지, 너희들은 하지 않아. 혹시 지금 할 일이 겁나게 없어가지고 뭐 할까를 찾다가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 하고 나서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어설프게 도전했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일부러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연습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일반화할 것인가를 갖다가 그렇지, 지금 하지 말고 수능 끝나고 엄청 할 일이 없거든. 물론 할 일이 많은 친구도 있겠지만 수능 끝나고 엄청 할 일이 없는 친구들만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을 갖다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유추지 뭐를 한 게 아니야? 증명을 한 게 아니야. 어쨌든 수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쉽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시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고.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들어와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두 가지로 설명할 거고요. 중복 조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거고 거기에다 두 가지를 갖다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어설프게 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풀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예를 바탕으로 해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개념, 내 것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의 개념으로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그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서로 다른 3개 A, B, C가 있어서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그렇지 4개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 나는 바로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거는 너희들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지 개념 형성이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거야. 4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지. 자, 무슨 소리냐면 4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복을 갖다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일일이 쭉 나열을 해보자고. 4개를 선택한 거야. 그렇다면 이런 식이 나오고 A, B, B,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또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A, B, B, B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4개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쭉 배열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꼴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생각하고 게임할 때도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그것을 그렇게 많은 고민 속에서 등장한 것이 어떠한 일반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수학적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결코 단순하게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했던 거 몇 가지만 더 써볼까요? 몇 가지만 더 써보면 자, 이런 것도 있겠지. A, B, C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또 뭐도 있을까? 그렇지. B, C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 눈에는 몇 가지가 보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검은색으로 표현됐던 이거 있잖아. 이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건 뭐야? 그렇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표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효과지냐면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 줄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곰곰이 살펴본 거야. 곰곰이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A, B, C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은 크게 무리가 없겠네.
판단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겠네. 어쨌든 거기에는 A, B, C를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개를 갖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쭉 잘 관찰했더니 어떤 게 보냐면 이걸 각각 A, 뭉치 B, 뭉치 C 뭉치로 적당히 무엇을 할 수만 있으면 돼.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쭉 나열해야 되는 부분을 한 줄로 쭉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지. 아니 그냥 내가 추측해 보는 거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추측은 벌써 다 했어.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2가지가 더 있다면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무엇이 등장한 거야? 그렇지. 수학적 사고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사고는 실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야. 자, 그리고 쭉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4개와, 동그라미 보이니? 동그라미 4개와 구분선 2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 일렬로 뭐 한다고? 그렇지.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우린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갖다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단 말이야. 그것이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랑 같다고 했니? 그렇지. 조합이라고 같다고 했다고. 됐지. 그렇다면 일렬로 일단은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꾸고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무엇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조합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거지.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야. 기호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4개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그렇지.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자, 같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내가 4개를 갖다가 선택해야 될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지. 몇 개 중에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몇 개 중에서? 그렇지. 4개 중에서야. 4개 중에서 추가가 된다고.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칸막이가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칸막이는 어떻게 추가가 되지? 그렇지. 3 빼기 1로 추가가 된다고. 여기 됐니?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총 몇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6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너희들이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를 거야. 막 어거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불편할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n 중복순열은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너희들이 1.5배속으로 들을 걸 감안해가지고요.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살펴보길 바래. 근데 이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에서는 중복 조합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 개념이 결코 쉽지 않은 거야. 개념 형성이 되면 나머지는요 그냥 문제를 내가 풀 줄 아느냐 못 푸느냐 글로 가는 거야. 너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나의 목표는 너희들한테 중복순열을 정확하게, 중복조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내 이 수업의 목표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그렇지, R개를 선택해가지고 중복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컨비네이션 됩니다. 몇 개를 선택한다고요? R개를 선택하는 거. 자, 근데 중요한 관점이 있어. 기본적으로 몇 개에서 선택한다고? 그렇지. R개에서 틀렸어. 몇 개 선택을 하는 거냐면, 그렇지. R개에서 선택을 한다고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인가? 뭐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몇 개를, 이 N개를 갖다가 구분해 줄 수 있는 막대기를 갖다가 추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구분한다는 소리는 칸과 칸은 두 개로 구분하니까 한 칸이 필요한 거잖아.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그렇지. N-1 칸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됐니? 자, 이놈을 갖다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 더하기 r-c에 뭐가 돼? R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딱 표현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반나도 없이 이거를 외우게 되면 그냥 헷갈리는 거야. 왜? 얘는 덧셈 교환 법칙에 의해서 교환이 되거든. 정리를 해놓은 식을 보니까 내가 이걸 뭘 하는지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대충 감이 왔니? 그렇지. 감이 왔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내 수업을 듣는 친구는 감이 올 거야.
그런데 처음 듣는 친구는 와, 제일 처음 했던 게 너무 편해요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계속해서 이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끝나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텐데, 지금 완벽하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사람들, 모르겠는 친구는 일단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은 꼭 익혀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방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두 번째 얘는 무엇이냐면, 이거네요. 자, 숫자 1, 2가 있어요. 1, 2가 있어서 여기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거야. 자, 됐니? 그럼 조금 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2H4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을 갖다가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선택할 게 뭐야? 4개란 말이야. 4개. 칸막이 몇 개,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필요해?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2개의 문자를 구분해야 되니까 문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게 몇 개 필요해? 그렇지. 2 빼기 1개가 필요한 거야. 그 n개의 문자로 표현하려면 n개의 문자라면 뭐가 필요하겠니? 그렇지. n 빼기 1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중복 조합에 대한 것을 쉽게 계산해 낼 수는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렇지.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것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야. 서로 다르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야. 두 번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자, 어쨌든 1, 2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1, 2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4개를 뽑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로 수학을 하고 싶다면 직접 해봐야 돼. 해보고 느껴보고 거기서 무언가를 갖다가 알게 되고, 물론 문제를 푸는 것도 해보는 거지만, 잔소리, 기따고. 자, 미안해. 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간절해. 내 입장에서는 되게 간절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 그렇게 너희들한테 많은 시간을 수학에 부여하지 않거든. 자, 자꾸 잔소리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참고 못했던 걸 그냥 막 쏟아붓거든. 너희들 이제 시간이, 수업이 50분 수업인데 막 100분짜리 수업을 1차 시에 끝내라 그래요. 와, 이제 불만이 토로할 수가 있는데, 그래, 너희들은 이 수업을 1.5배속으로 들을 거 아니야. 50분짜리 1.5배속 하면 75분이잖아. 내 수업은 75분으로 1차 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안 되겠지. 참고하시고, 어쨌든 참고해. 자, 그럼 1, 2를 갖다가 쭉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해 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될까? 1, 1, 1, 1. 됐지? 1, 1, 1, 1. 자, 잘 쫓아오고 있니? 너희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잖아. 너무 친절하지 않냐? 1, 2, 2, 2. 그리고 2, 2, 2, 2. 자, 이렇게 총 5가지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5가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싶냐면, 이렇게 넓게 배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한 줄로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고 싶은 거지. 됐지?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항상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이거라 그랬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중복을 서로 다르게 만들 것인가,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순열과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이 고민을 한 거지. 겁나게 고민을 한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르게 만들 것인가를 갖다가 겁나게 고민했더니, 그렇다면 각각의 자리에 무엇을 하자고요? 자리에 변화를 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변화를 주자. 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첫 번째 자리에는 1을, 두 번째 자리에는 2를, 세 번째 자리에는 3을, 네 번째 자리에는 4를 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각각에 있는 것이 같을지라도 그것이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몽땅 다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야.
자리라 그랬어. 너희들이 숫자의 변화에 민감하면 안 돼. 무엇의 변화에 예민해야 되냐면 자리의 변화에 대해 예민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의 변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숫자로 표현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숫자랑 얘랑 결부가 돼가지고 뭐가 되지? 2, 3, 4, 5 이렇게 될 거야. 자, 잘 짜쳐가고 있지. 또 뭐가 돼요? 2, 3, 4, 6 됐지. 또 뭐가 돼? 2, 3, 5, 6 됐지. 그리고 뭐가 돼? 2, 4, 5, 6 됐지. 또 뭐가 돼? 3, 4, 5, 6 자, 그랬더니 실제로 그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개수는 총 몇 개야? 5개가 됐다고. 근데 뭐가 변했어? 숫자가 변했단 말이야. 숫자가 다 뭘로 바뀌었어? 다 다른 걸로 바뀌었어. 자,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이놈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숫자를 쭉 나열해 보자. 숫자를 쭉 나열해 봤더니 2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네. 더 숫자가 없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숫자를 갖다가 배열한다는 소리는 몇 개에서, 그렇지, 5개에서 뭐를 했다는 거랑 똑같아. 4개를 갖다가 뭘 했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잖아. 맥락이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위의 문제에서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4개를 선택했다는 소리는 밑에 식으로 배열했더니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문제로 뭐가 되는 거야? 바뀌게 됐는데 그 값이 어떻다고? 서로 같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 거 아니? 그렇지. 바로 내가 1, 2, 3, 4를 갖다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1, 2, 3, 4를 변하게 되면 각각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한 개는 한 개로 남아 있겠지만 두 개는 두 개로 변하게 되겠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뭘로 변해요? 그렇지. 6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각각의 자리에 대한 것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그렇다면 그 변화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원래 되는 게 이거 있었고 그리고 끝에 되는 게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쫓아오니? 잘 보면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정리하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1에다가 4개의 숫자를 다르게 더하니까 4개의 숫자를 다르게 더하니까 2, 3, 4, 5가 있고 2에다가 마찬가지로 2, 3, 4, 5를 더하니까 3, 4, 5, 6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놈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다면, 자, 이놈의 개수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2에서부터 6까지의 개수가 될 거야. 1에서부터 2까지 더했는데, 몇 가지의 개수가 됐냐면, 2에서부터 6개의 개수가 됐다고. 이것을 갖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교재나 자습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래. 왜냐면 설명의 묘미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쉬운 설명이 무엇이었냐면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봐. 첫 번째 자리에다가 0을, 두 번째 자리에다 1을, 세 번째 자리에다 2를, 여기다 3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자리 숫자는 뭐가 바뀌냐면 첫 번째 1을 더한 1, 2, 3,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2에는 뭐가 바뀌냐면 2에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2, 3, 4, 5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무엇에서 무엇을 뽑는 거랑 같냐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있으니까 5개에서 4개를 배열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지. 조금 어렵지. 내가 설명을 찐따처럼 해서 그러는 거니까 참 조금만 이해해주고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지. 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냐면 학생들의 관점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많은 교재나 기타 등등에서는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하는 인터넷 강사는 이렇게 인터넷 강사는 아니지. 하여튼 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설명을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0, 1, 2, 3을 갖다가 더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 이런 걸 좀 질문해 줬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야. 꼭 0, 1, 2, 3, 4를 대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댓글란에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나는 그러한 것을 수업 시간에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가 못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 내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너희들도 그 아쉬움을 갖다가 댓글로 달랠 수 있기를 바래. 꼭 0, 1, 2, 3, 4, 0, 1, 2, 3을 갖다가 더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렇지. 설명의 편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의 편의야, 편의. 설명의 편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0, 1, 2, 3, 4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제일 처음에 제공했던 그 1, 2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 1, 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무언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조금 어렵지. 원래 개념 설명은 나의 자존심상 그리고 욕심상 수업 시간에 하면은 심플하게 갈 텐데요. 이거 인터넷이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 내가 만약에 막 100분짜리 수업을 인터넷으로 해. 그래도 너희들의 시간에 맞게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매우 훌륭한 자세지. 난 그게 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떠들고 너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추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각각의 자리에 무엇을 주자? 변화를 주자.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계산은 똑같아. 자, 그럼 계속해가지고 몇 번째 방법을 살펴볼 거냐면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오, 이름 얘기할 뻔했어. 야, 파란손 스머프. 두 번째까지도 힘든데 세 번째까지 할 거라고? 아니야, 난 네 번째까지 할 거야. 자, 이번에는 세 번째야, 세 번째. 왜 또 빨간색으로 쓰여지니? 자, 이번에 몇 번째냐면 세 번째야, 세 번째. 디귿입니다. 디귿. 봅시다. 첫 번째 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A, B, C에서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네 개를 갖다가 선택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3H4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래서 선택되는 게 몇 개? 4개. 동그라미가 몇 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림이. 4개. 그리고 칸막이가 몇 개? 칸막이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3개를, 무언가를 3개로 나눌 수 있는 칸막이 몇 개가 필요해? 그렇지. 3-1개를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 더해준다고 하면 되겠어. 이거는 그냥 표현이야. 여기 앞으로 와야 돼. 자, 여기까지가 계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 이거를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지금 뭐 조금씩 연기력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 배웠단 말이야. 뭐 덮어놓고 배웠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배웠어요. 자, C 하면 생각나는 거 뭐라 그랬지? 조금 전에 떠들었잖아. C 하면 생각나는 거 뭐지? C. 오란 C 말고 비타민 C. 내가 뱉어놓고 웃긴다. 그렇다고 편집할 수는 없잖아. 그냥 가는 거야. 자, C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그렇지. 무슨 순열? 수학이라니까 지금 수학하고 있어요. 자, 무슨 순열?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생각났니? 생각이 안 났다고. 자, 안 나면 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많아요. 지나가면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많아. 다시 공부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면은 뭐 배웠지? 느닷없이 원순열 그러지 말고요. 원순열 말고 같은 것이 있는 무언가로 나누는 거 나왔잖아. 그리고 또 뭐 배웠지? 이상한 거 배웠는데요. 이상한 거 배웠어. 그 이상한 게 뭐야? 그렇지. 이런 거 배웠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네. 그렇다면 중복 조합의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 그 상상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자, 너희들이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 이게 뭐냐면 빌딩이야, 빌딩. 빌딩 잘 그렸지?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는 정말 마음이 편할까?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 위치에서는 가장 힘든 거야. 너 혹시 삼성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아니? 거기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난 누군지 잘 모르는데, 뭐,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을 내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 돈 겁나게 많겠지. 그 사람은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을까?
그 사람은 세상 편하게 살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사람은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양의 고민과 똑같은 양의 스트레스와 똑같은 양의 즐거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누군 더 힘들 수 있어.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난 몰라.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혼자만의 생각이야. 빌딩 얘기했다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 수업 시간에 헛소리 겁나 많이 하는데, 하여튼 수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너희들 빌딩 올라갈 때 못하고 걸어 올라간다고? 그러지 말고, 좀 편한 거 있잖아.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해까지 따져. 자, 1층에 뭐가 있냐면, 1층을 A칸이라고 하자. 어이구,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2층을 B칸이라고 할게. 2층을 B칸. 그리고 3층을 갖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3층을 갖다가 C칸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각각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갈 거냐면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를 갈 거야. 여기에서 어디를 갈 거라고? 그렇지. 여기를 갈 거야. 그럼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 엘리베이터가 각각 어디에 있냐면 잘 들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문이야. 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뭐 그림 그려놓고 이해됐다고 물어봐. 아주 습관적으로 버릇이 아주 개떡같아요. 아주 습관적으로 이해됐니? 그래요. 참, 좀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야, 혼자 여기 몇 반이냐면 여기 우리 반이거든. 책상에 들어왔어. 여기서 수업하니까 수업하는 맛이 나네. 그러니까 헛소리 겁나 많이 한다, 야. 자, 여기까지는 그림이었고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내가 A 4개를 선택했다는 소리는요. 얘를 그냥 심플하게 더 들자. A, B, B, C도 있을 것이고, A, C, C, C도 있을 것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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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도 있을 거야. 자, 뭔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가 설명이니까 잘 들어. A라고 하는 것은 내가 A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간다는 소리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A, B, B, C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칸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서 걸어가. 왜? 뭐 이유가 있어? 걸어갔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C를 한 칸을 갑니다. 오 마이 갓. 이해됐니? 지금 잘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무엇을 떠들려고 하는지 이해되면 여러분들 감동의 물결을 박수로 쳐줘야 돼. 박수!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박수! 민망해라. 자, 그리고 ACC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A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CCC. 감이 오니? 그럼 CCC라고 하는 것은요. A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CCC. 감이 오니? 감이 안 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무언가를 갖다가 조합으로 바꿨다는 소리는 저번에도 문제상에서 한번 다뤄줬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뭐가 되나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본다면은요, 가로 방향으로 몇 개, 가로 방향으로 4개, 위로 몇 개, 위로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어? 6개의 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칸에서 4개를 선택해 가지고요.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4개를 선택해 가지고요. 좌측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찾고요. 나머지 2개 중에서요. 2개를 갖다가 선택해 가지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찾는 거라고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6시4. 이게 있네. 이것도 그러면 중복 순열로 해석할 수가 있겠니? 중복 조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까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니? 너희들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설명 방법을 누가 제일 처음에 도안해냈느냐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죠. 중복 조합을 헤아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점인 거지. 내가 어떻게 서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모든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무엇에 대한 포인트? 중복에 대한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정리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을 갖다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능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겠니? 그렇지. 그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2, 3점짜리는 등장하겠지만 4점짜리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4점짜리는 등장하는 게 뭐야? 그렇지.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4점짜리인 거야. 핵심은 뭐라고? 핵심은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수용도를 그리는 거야. 수용도를 그려서 어떻게 하면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잘 쫓아올 수 있기를. 힘들어요. 막 지금, 속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냥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봐가지고, 무언가를 갖다가 어렴풋이 알았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풀었어. 그리고 한 시간,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야.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봤을 때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이렇게 1시간 넘게 촬영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보라고! 그냥 봤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마음이 아프지. 자, 끝으로 나의 관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BC 3개가 있어요. ABC 3개가 있어. 자,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A, B, C가 있는데 몰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A가 최대 몇 개가 필요하니? 4개가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3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B는 몇 개가 필요하겠니? B는 최대 4개가 필요한 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럼 내가 제일 처음에 숫자를 헤아려 줬잖아. C도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4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 나는 모르는 그 무언가를 갖다가 동그라미를 표현하겠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잘 모르겠지만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다고. 그러한 무언가. 여러분, 너희들 이런 얘기도 되나? 싸가 옛날에 무슨 사탕 깨는 게임이 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짜증났던 판이 갑자기 뭘 빵 치는데 깨려고 딱 봤더니 걔가 변해 있어요. 그런 놈이야, 바로 이 동그라미가. 뭘 빵 쳤는데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같은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6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일반화 시킬게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어. n개가 있어.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요, r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있으니까 A1 점점점 해가지고 AN. 자, 이게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가면이. 그리고 r개가 있어요. r개를 갖다가 선택해야 돼. 그럼 A1이 최대 몇 개가 더 등장해야 돼? 그렇지. R1, R2, 점점점 해가지고요, R에 R-1개가 더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이게 몇 개냐면, 그렇지, R-1개인 거야. 그럼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니? 전체 개수는 n 더하기 R-1개 이렇게 되겠네. 거기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R개를 선택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너희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이 중복 조합을 내가 설명을 겁나게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중복 조합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라고. 지금 다른 데서 예습을 정말로 성실하게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설마 이해를 하기가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걸 왜 설명해? 그래서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설명해 줬잖아. 그 중에서 너희들은 이해할 만한 것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요, 이해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니, 설명을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어떡해? 나 궁금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권하진 않아요. 직접 한번 해보고요. 직접 해보고,
나름대로의 이해 관점을, 나름대로의 이해된 관점을 갖다가 어디다 기록하냐면 댓글. 자, 내 댓글 말고 너희들의 댓글창에 잘 정리를 해 놓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더 좋아. 그 오류도 댓글창에 남겨주면 나중에 꼼꼼히 확인해 보고 대댓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중복 조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어.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 이번엔 안 들렸네. 안녕.